당신 정말 맞죠? 죄송하지만 저를 아십니까? 12년 전 화재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외동딸의 병원 개원식에 유명 의료봉사 단체 이사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틀림없이 죽은 아내였지만 그녀는 민우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지난 12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수아, 오늘 병원 개원하는 날이야. 민우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아내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딸 수아의 병원 개원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민우는 강남의 한 의료빌딩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매는 손이 계속 떨렸었죠. 혼자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건네는 축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친척 어르신의 위로 섞인 말에 민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죠. 오늘은 딸 수아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자신의 슬픔이 딸의 기쁨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민우는 문득문득 주변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다른 가족들은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로비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지만 그 빛조차 민우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12년. 아내 없이 보낸 세월이 그만큼이나 됐죠.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떠났던 아내 서연은 현지 병원 화재 사고로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 민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축의금 놓고 갑니다. 민우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아침부터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야근을 하고 새벽에는 과외를 하며 수아를 키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에, 눈은 모니터에, 허리는 늘 아팠지만 딸만큼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수아는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를 다녔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결국 오늘 자신의 소아과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키워낸 딸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죠.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민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하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저기 김 회장님 나오시네요. 민우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후원사 대표인 김영우 회장은 이 지역에서 중형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거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급히 로비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를 보내는 그가 직접 나가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하객들조차 의아해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김 회장이 한 중년 여성과 함께 다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 김 회장은 그녀를 극진히 안내하며 예의 바르게 옆자리를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베이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여유와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 회장 같은 거물이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인물은 아닐 텐데요.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옆에 여성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 여성은 꼿꼿한 자세로 걸으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아, 수아 아버님. 김 회장이 민우를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우도 얼른 자세를 고쳐 잡고 맞이할 준비를 했죠.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 회장이 옆에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죠.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체격.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도, 눈꼬리가 처진 것도, 콧날이 오똑한 것도, 모든 게 12년 전 자신을 떠났던 아내 서연과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연은 분명 죽었습니다.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확인했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그 서연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수아 아버님, 이쪽은 생명의 빛 재단 김하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파트너죠. 김 회장의 소개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민우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꿈이 아닐까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수아 선생님 아버님. 여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목소리까지 서연과 똑같았거든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우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정말 당신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 여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민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우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호탕하게 웃었죠. 하하, 수아 아버님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딸 병원 개원식이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하은이라고 소개된 그 여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띤 채 있었죠.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김 회장이 하은과 함께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걸음걸이마저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도 팔을 흔드는 각도도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우는 로비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원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죠. 식순에 따라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걸까?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개원식이 시작되고 있었죠. 눈앞에서 축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정말 아내가 맞을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 민우의 시선은 자꾸만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 바로 옆에 앉은 하은의 옆모습이 보였죠. 곧게 세운 어깨, 턱을 살짝 들고 앉은 자세,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벌이까지 모든 게 아내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때였죠. 민우는 간호사실 앞 복도를 지나가다 갑자기 울린 휴대폰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국제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서연 씨 가족분이십니까? 외교부 영사 특유의 딱딱한 목소리에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연락드립니다. 서연 씨가 현지 병원 화재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깨진 휴대폰처럼 그의 삶도 그날 산산조각이 났죠.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유관 확인은 어려웠지만 명찰과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도 나왔고요.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정했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얼마 후 작은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 아내를 보며 민우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죠. 장례식장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6살 수아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되어야 했던 딸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수아야, 울어도 돼.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해.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어요. 제가 울면 아빠도 우실 거잖아요. 그 말에 민우는 딸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6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을 저몄죠. 장례가 끝나고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아내의 수입이 끊기자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아빠,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6살 수아가 어른스럽게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넌 공부만 해.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민우는 수아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죠. 수아야, 엄마 없어도 기죽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너 의대까지 보낼 거야.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우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저녁에는 과외를, 주말에는 번역일까지 하며 돈을 모았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아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아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민우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일어나셔야죠. 수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우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나, 미안해. 개원식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은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민우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죠. 김 회장과 함께 VIP룸 쪽으로 걸어가는 하은의 뒷모습을. 확인해야 해. 놓치면 안 돼. 민우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가는 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는지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수아, 아버지가 왜 저렇게 급하신가?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민우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은을 따라잡는 것만 생각했죠. 12년 만에 만난 아내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돌아 리셉션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은과 김 회장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죠.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아내가 맞다면. 민우는 복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 그때 누군가 민우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리셉션 시작했는데요. 돌아보니 수아의 대학 동기가 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 금방 들어갈게. 민우는 마지막으로 VIP룸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있을 하은. 아니, 어쩌면 서연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죠. 리셉션에서 꼭 확인할 거야. 정말 당신이 맞는지. 민우는 VIP룸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넓은 룸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가장 안쪽 테이블에 김 회장과 하은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들에게 다가가자 김 회장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수아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이리 오세요.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빈 의자를 빼내며 민우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하은도 예의 바르게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앉으세요, 아버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그 정중한 말투와 부드러운 음성이 또다시 민우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서연도 늘 이렇게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민우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은과의 거리가 불과 한 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 친구도 해외에서 오느라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같이 드시죠? 네, 그러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계속 하은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은은 그런 민우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하은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민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하은이 물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돌려 잡은 뒤 마셨거든요. 그것은 서연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면 늘 그렇게 했죠. 처음엔 이상하다고 놀렸지만 나중엔 그것마저 사랑스러워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하은이 민우의 뚫어지는 시선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저. 민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물맛이 좋네요. 역시 한국 물이 최고입니다. 김 회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동남아 물하고는 다르지.
이제 한국 음식도 실컷 먹게나. 곧 샐러드와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향긋한 허브향이 피어올랐죠. 하은은 포크를 들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하은의 시선이 테이블 가운데 놓인 양념통으로 향했습니다. 소금, 후추, 올리브유, 발사믹. 그녀의 손이 저절로 후추통을 집어들었어요. 민우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은은 마치 수십 번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후추를 샐러드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짰죠. 모든 동작이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하은은 샐러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어요. 이 맛을 안다는 느낌. 수없이 먹어본 것 같은 익숙함. 식성은 기억을 잃어도 그대로네요. 민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은은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손에 든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경계와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증거였어요. 그래요. 늘 그렇게 드셨어요. 후추 4번의 레몬즙. 제가 양이 너무 많다고 타박하면 당신은 이래야 제맛이라고 하셨죠. 민우의 말에 하은은 다시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후추가 뿌려진 샐러드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맛을, 이 향기를, 이 공간을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아 아버님, 김 회장의 목소리에 민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은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 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은이 덥네요라고 중얼거리며 재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블라우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죠. 팔이 드러나는 순간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왼쪽 허벅지, 아니 왼쪽 팔뚝 안쪽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보였거든요. 그것은 신혼 시절 수아가 2살 때 뜨거운 미역국을 엎을 뻔했을 때 서연이 막아주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서연이 웃으며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죠. 수아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나아.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민우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수아 아버님, 김 회장의 목소리에 민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은의 팔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 네. 괜찮으세요?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들고 있던 포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은도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죠.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하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팔에 난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 화장실에. 민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확신은 들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왜 서연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김 회장의 말에 민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우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맞아. 내 아내가 맞아. 물 마시는 버릇도, 샐러드 먹는 습관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팔의 화상 흉터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가 서연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죠. 12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아내가 날 못 알아볼 만큼 내가 변한 걸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얼굴이 변해도 알아보는 법인데 서연의 눈빛에는 정말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거든요. 민우는 다시 VIP룸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서 모든 걸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딸의 개원식 날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죠. 일단 오늘은 참자.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민우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은과 김 회장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 수아 아버님, 괜찮으세요?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어지러워서. 아무래도 딸 개원식이라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민우는 이제 하은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확신하게 된 지금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저는 이만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어서 가보세요. 김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도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죠. 들어가세요,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반가웠다니. 아내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는 인사라니.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민우는 간신히 대답한 뒤 살짝 머뭇거리다 김 회장을 향해 힘겹게 웃었습니다. 저, 회장님은 나중에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김 회장의 표정에 잠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수아 아버님.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죠. 가슴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인천공항 출국장. 하은은 해외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탑승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캄보디아 프놈펜행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이 끝나자 곧바로 크메르어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몸이 굳어졌어요. 크메르어 안내 방송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이 소리, 이 특유의 억양,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의 여권을 흔들던 직원의 모습, 푸놈펜행 탑승구는 저쪽입니다라고 외치던 공항 직원의 목소리, 출국용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가족 사진을 쥔 채 행하게 줄을 서 있던 바로 그날 공항의 풍경이 스쳤어요. 출국장 유리병 너머로 보이던 아침 햇살,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던 말. 이번 봉사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바로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끔하게 쩌렸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약속. 지켜주지 못한 약속이 마치 벼락처럼 되살아났어요.
하은은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하은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죠. 12년 전 캄보디아. 빨리 환자들 대피시켜요. 서연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3층에 아직 환자들이 남아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갈게요. 당신은 1층 환자들 먼저 대피시켜요. 서연은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3층에 도착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2명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서연은 환자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한 명씩 계단으로 데려가려는데 쾅!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요. 뒤에서 누군가 서연을 밀쳤습니다. 젊은 현지 간호사였어요. 서연은 바닥에 넘어졌고 대신 그 간호사가 쾅! 무너진 천장 아래 깔렸습니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가세요. 다른 직원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을. 이미 늦었어요. 빨리. 서연은 끌려 나왔습니다. 정신을 잃었죠. 며칠 후 병원 침대.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현지 의사가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화재에서 구출됐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선생님 대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는데 그 간호사가 선생님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에 선생님 명찰이. 서연은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명찰이 없었어요. 아니, 그럼 한국 대사관에서는 서연 선생님이 사망한 것으로.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머리를 강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충격, 죄책감, 그리고 쾅! 서연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여기는 어디죠?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저는 누구죠?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누구예요? 제 이름이 뭐죠? 해리성 기억상실.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인해 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서연이었어. 하은혜. 아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우의 얼굴, 수아의 웃음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민우, 수아. 서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박민우, 수아. 그리고 찾았습니다. 딸의 병원 개원 기사를. 사진 속에는 성장한 수아와 나이 든 민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내 가족. 서연은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미안해요. 나 집에 가야 해요. 서연은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입국장 쪽으로 달렸어요. 민우, 기다려. 내가 갈게. 성남시 분당구 작은 주택가. 민우는 수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가. 그래. 아빠도 믿기지 않지만.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여보, 서연아. 1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결혼식 날도, 수아가 태어났던 날도,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서지도록 껴안았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1년 후.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우, 서연, 수아, 그리고 수아의 남편. 네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사진 속에 영원히 담겼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과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